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속적인 북한 위협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6일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남북 일본인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 an ongoing threat, and we saw that again this week with the most recent launch.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규범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한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fostering greater coordin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reinvigorating the Quad together with India and Australia, deepening U.S., Japan, South Korea trilateral ties. This is essential to addressing the challenges that no one of our countries can effectively tackle alone, whether it's the pandemic or whether it's other challenges we face like economic coercion.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통합 억제 전략을 통해 동맹을 개선하고 준비태세와 힘을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by the coercive and aggressive behavio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o together we're taking bold steps to improve our alliance, bolster our readiness, and strengthen what I call integrated deterrence.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근본적이고 다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0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장한 최근 발사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7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또 아일랜드 등 5개국이 오는 10일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가 진행돼 조만간 회의 일정과 방식 등이 공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다음 날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내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새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미국 본토 방어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5일 VOA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있을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차세대 요격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가진 불안정한 북한 지도자에게 미국 본토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부터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 중이며 국방 예산안 가운데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을 통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했고 북한 등 적국의 위협을 앞지르기 위해 고안된 차세대 요격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의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도발과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의회 야당, 공화당 의원들의 기류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강력한 방어태세 유지는 물론 최대 대북 제재 압박 복원, 그리고 종전선언 반대 등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특히 외교안보를 핵심 의제로 다루는 상원에서 첫 번째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향후 상당한 영향력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이번 발사체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한 데다 탄두부 모양 등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성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안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6일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극초음속 무기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조도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날아야 하지만 이번 발사체는 분명히 마하 5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차례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비슷한 미사일을 아직 개발 과정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ased on what they have said, if you take it at face value, it seems like they are on the path to developing some kind of maneuvering atmospheric missile that looks like a hypersonic glide vehicle, and that shares some characteristics of what we consider a hypersonic glide vehicle. The fact that they've tested it twice now, they displayed it at trade shows, suggests that this wasn't just kind of a one-off technology demonstrator, that they seem committed to developing this thing and fielding it.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스스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지난해 9월 발사체와도 탄두부의 모양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아닌 미국과 한국이 이미 보유한 미사일과 매우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What this was a glider, and it's a different kind of glider than the one we saw in September. That one was shaped kind of like a wedge. This is a cone with little fins, and it's essentially a maneuvering reentry vehicle. It's very similar to the maneuvering reentry vehicle that some of the Hyunmoo missiles have, as well as the old U.S. Pershing 2.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꽤 큰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은 본질적으로 재래식 탄도 위협에 해당하며 북한의 주장대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y guess is the current North Korean hypersonic missile probably doesn't have the payload capacity, the ability to carry something as heavy as 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or something as large as 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So at this stage, my guess is the missile that they're flying is essentially a conventional warhead threat. It's not a nuclear warhead threat. Still, that could be devastating if they can overcome the missile defens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면 영내 주변국에 분명히 추가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자세한 역량과 진전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비교 역시 현재로선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일반적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관련 사거리와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미사일과 비교해 4개월 만에 추가적 기술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지난해 10월 공개된 다른 종류의 미사일 중 하나로 판단된다고 밝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전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5일 중국 측에 다음 달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체육성은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중국 체육총국 앞으로 편지를 보내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대화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와 미북 대화, 종전선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의 불참 소식에 대해 차덕철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의도 등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